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면식 없는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은 소주를 4병 마셨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지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면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일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이제 음주라고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2%, 0.08% 그리고 0.2% 이상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를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지금 문다혜 씨가 사고 직후 바로 측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 일단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라던가 뭐 방향 감각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인에 따라서 뭐 키나 몸무게, 뭐 체질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음주를 해서 0.147%가 나왔느냐는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던가 뭐 음식점에서의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많은 음주량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이제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거란 이런 또 예상도 나오면서 용산서 앞이한테 부쩍이기도 했는데 아직 이제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통상 이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에 보통 얼마나 걸리고 어떤 좀 절차로 이뤄지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앞서 이르면 오늘 용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용산경찰서 앞에 이미 취재진들이 도착해 있는 그런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오늘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로 측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음주 사고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음주 뺑소니 같은 부분이었다면 빠르게 어떤 소환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사, 뭐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을 위해서도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고 직후에 이제 음주 측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 같은 부분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미 처벌이 가능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주 긴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당일의 행적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음주를 한 것인지 당일의 동선이라던가 왜 도대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됐는지 정확한 운행 시간이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네. 이것이 아주 촉각을 다투는 하루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변호인 선임에 드는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예. 지금 양측이 어쨌든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적으로나 어떤 경찰 규칙상으로 언제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내지는 오히려 이것을 공개적인 일정으로 알려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적어도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 사고 케이스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경찰은 일반적 절차 기준에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씨가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부분도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용산경찰서라는 이 특수성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용산경찰서는 이제 별도의 지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상에 이제 주차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뭐 포토라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개적인 인터뷰 장소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이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는 있는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수사라는 것이 어떤 기밀성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둬야 된다. 내지는 포토라인에 반드시 서야 한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음주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우려 섞인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반성의 의미라던가 어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자리, 국민들에 대해 송구함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찰은 피해를 입은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서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점들을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 상태였다는 점 정도만 확인이 된 상태인데 네. 이 사고가 있었던 당시 그 지역이 이제 이태원 일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늦은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주말이었다는 특수성들이 가만히 돼서 당시에 사람도 꽤 많이 보이고요. CCTV 상황을 통해서 현장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고 시점에서의 당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피해를 입은 차량의 이 택시의 블랙박스 등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이제 충격이 있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음주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행해 온 것인지 총 운행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택시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중에 일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 블랙박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 씨가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이 사고 직전의 모습들도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이제 음식점 근처에다가 갓길에 주차를 해둔 부분이 거기가 점선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5분 정도 주정차만 잠시만 하는 것만 가능한데 장시간 차를 대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주행 장면 역시도 CCTV에 담겨 있는데 보면 차선이 지금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회전을 이제 무리하게 좌회전을 깜빡이만 킨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를 끼치는 예.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신호 위반, 지시 위반 같은 부분들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있을 추가적인 그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이 당일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음주 사고와 더불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10대 청소년을 정말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범행 당시 소주 이제 4병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을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4병 중에 비어있던 건 2병이었다라는 건데 왜 4병을 마셨다라고 했을까요? 주치 감경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아. 추측도 가능은 합니다. 이 내병이라는 것이 이 박대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느냐 그랬더니 내병이라고 답했고요. 소주였냐고 재차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소주 4병이라고 한다면 건장한 체격의 남자 역시도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의 그 알코올 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시에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보면 범행 당시는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대답을 하고선 네네. 또 음주량은 정확히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부터가 본인이 어떤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본인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좀 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감형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면
하면서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음주를 했던 본인의 그 영업장, 음식점 가게를 조사해 보니까 4병이 꺼내져 있었던 것은 맞은데 2병 정도만 마신 상태였고 나머지 2병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마신 양보다 음주를 더 했다고 밝힌 부분, 이것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주치감경 같은 부분을 노리고 어떤 본인이 형을 좀 감명받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치감경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형법상엔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을 벌였을 때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감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결코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설령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취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네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 때 감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치감경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재판부에서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는 기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리 이제 뭐 술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핀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범행 후 다른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체포가 됐는데 이 시민은 박대성이 정면에서 자신을 3번에서 5번 정도 찼는데 이게 이제 만취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이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도 박대성이 만취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행인을 만난 것이요, 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이후, 그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자를 범행을 위해서 물색하고 다니는 상황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끔찍한 범행을 벌인 직후에 행인과 추가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요. 이 시민이 이 박대성의 눈을 봤을 때 이거 좀 잘못될 수 있겠다. 이 사람 지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를 직감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이 행인을 향해서 뭐 재밌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술에 취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살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이 목격자 행인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 이것이 사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는가 사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어쨌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만취자의 모습보다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네.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 범행 동기라던가 추가적인 어떤 여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은 없는지 가중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힘을 실어줄 법한 정황이 이제 그 피해자보다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승객인 줄 알고 차량을 멈춰서자 이 박대성이 그냥 가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관해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범행 직전에도 이제 택시기사와의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분이 지금 박대성이 차를 잡으려는 상황인 줄 알고 멈춰섰는데 네. 박대성이 이를 보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미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본인의 이 음식점을 빠져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와중에 이 시점부터 일단 흉기를 휴대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범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본인보다 약하고 본인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최초에는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조금씩 기억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그 참담한 마음에 더 네. 큰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본인이 뭐 4병의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부인을 하냐는 또 질문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말이 바뀌긴 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입장을 바꾼 부분도 사실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요. 지금 살인이라는 정말 중한 결과,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 가장 높은 죄로 다스려지는 그런 범죄 혐의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본인이 처벌받는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제 감형받을 요소와 가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가중적인 요소로서 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도 맞닿게 되고요. 피해자에게 진실한 사과가 없을 때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범인이 범행 방식의 잔혹성이라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살인이었다면은 이것이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 형량이 더 가중적인 요소로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라도 조금씩 기억난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바꾼 것도 계속해서 범인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반성의 여지를 보이는 것이 어떤 양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어쩌면 안타까운 대목일 수 있는데 범행 20분 전에 경찰이 직접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을 이제 살펴봐달라 이런 이제 박대성의 형의 신고에 따라 출동을 했는데 경찰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별다른 징후가 없어서 돌아갔다라고 밝혔는데 이전에 이제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고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걸 막았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지점은 있습니다. 불과 이 사건이 있기 20분 전에요. 이 경찰과 이 박대성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박대성의 친형이 지금 동생이 좀 자살을 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신고를 경찰에 했고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담 내용에서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술을 마신 상태긴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출동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렇게 면담이 끝나고 직후 불과 사건 발생까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적인 간극이 너무도 짧고 경찰의 출동이라는 그런 한번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고 소식 만나봤습니다. 임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